박희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통화에 관해서, 그리고 그 관련해서 한국은 연작처당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작처당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말에 우리 외교가 표류를 하자 중국의 외교관이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불타는 줄도 모르고 불길이 이상해서 지저귀고 있는 제비나 참새처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면서 찢고 까불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중국의 고사입니다. 2월 11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월 12일 될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2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든은 과거 부통령으로서 시진핑 주석과 상당한 접촉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된 이후에는 처음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계속 미룬 것 자체가 상당히 신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바이든과 시진핑은 양국 간의 재반 현황을 거론을 했고, 특히 바이든은 미국의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단 대만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도 내정으로서 미국이 간섭할 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한국 일부 우파들이 우려했던 바와 같이 바이든이 친중국 성향을 드러낸 것은 아니고 중국과의 대결을 분명히 했고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중 대결에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연작처당의 위태로운 외교인지 아니면 현 정부 인사들이 말하듯이 지혜로운 자주 외교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슬라이드는 연합뉴스에서 양국 정상들의 의견차를 대조시켜 놓은 내용입니다. 무역 문제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중국은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만 홍콩,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이 내정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은 인권 문제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제 나름대로 현재까지 드러난 미국의 대중 외교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바이든은 불공정 무역, 홍콩 위구르 등 인권 문제, 타이완 압박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항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도의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미국에게 북핵 문제는 우선순위가 지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 일부 우파들의 인식과는 달리 바이든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단호하고 허장성세만 있었던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중국에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에 중국 포위라고 인식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속할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규합하는 쿼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북한 25% 고율의 관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의 대중국 전략 수립팀을 만들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최선의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이든은 트럼프와 달리 말만이 아니라 인권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특히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함께 압박한다는 전략이고 오히려 이것이 더욱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참고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국제정치 분석 수준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은 미국이든 또 중국이든 뭐 일본이든 또 북한이든 그런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그 지도자 개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제정치는 3가지 분석 수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체제, 세계 전체 수준에서 보는 거죠. 두 번째는 가장 빈번한 분석 수준으로서 국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가 지도자라는 개인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국제정치 논의에서는 국가 지도자라는 개인의 분석 수준은 계속 감소되었습니다. 국제체제나 국가의 영향에 비해서 실제 국가 지도자라는 개인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그 독특성으로 인해서 개인 수준의 영향이 커진 것으로 사실은 인식을 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외교정책, 대외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친러시아 성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러 정책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개인적 친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 번의 정상회담까지 했지요.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개인의 영향력보다는 전체 체제 또는 국가 전반적인 어떤 시스템과 중론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바이든이 친중 입장도 아니지만 친중 입장이라 하더라도 미중 대결의 방향을 역행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친중이라는 그것은 트럼프 지지 유도를 위한 프레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 전이 이론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 정세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미중 대결은 불가피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든이 대통령이라고 해서 거스를 수는 없는 거죠. 실제 다수의 학자들은 미중 대결이 필연적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시카고 대학의 유명한 미어세머 교수는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이라는 2001년 책을 통해서 미중 대결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예단을 했습니다. 또 하버드 대학의 앨리슨 교수는 전쟁으로 운명지어지다. 미국과 중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을 회피할 수 있을까? 라는 책을 2017년에 발간을 해서 이 필연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기원전 4세기경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스파르타가 아테네의 부상을 막기 위한 예방전쟁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스파르타처럼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예방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동물 세계에도 그렇고 인간 세계에도 그렇고 신흥 강자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과거 강자는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따라서 전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전쟁의 결과로 기존 강자가 다시 재군림하든가 아니면 지배국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중 대결의 상황에서 한국 외교는 어떻습니까? 균형 외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1953년 한미 동맹을 맺어서 이미 미국 편이 되었습니다.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교언 영색으로 접근을 해도 중국은 호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2010년의 천안함 폭침이나 영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었지만 중국은 한국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북한 편을 들어서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경제력이 좀 크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한 것 같지만 주변국의 국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이쪽으로 간다고 해서 이쪽이 이기고 저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쪽이 이기는 정도로 세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균형 외교를 지속한다면 예상되는 결말은 뻔합니다.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버림받는 상황이 있는 거죠. 이미 사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8일에 일본 스가 총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이번 총리와의 통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 2월 4일에야 겨우 통화할 수 있었던 거죠. 한말에도 그 당시 위정자들은 자주 균형 외교를 한다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선의 외교는 표류하다가 강대국들의 흥정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은 유일하면서도 명확합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북핵 위협도 막을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 지렛대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가장 명백하고 손쉬운 해답을 외면하고 자기들이 얼마나 탁월한 외교적 통찰력과 식견을 갖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서 미국과 중국을 요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까? 현 정부는 말로는 균형 외교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경사 굴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를 통해서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동맹국의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북한의 동맹국이 중국을 동일시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현 정부는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에게 스타드 추가 배치하지 않겠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가하지 않겠다. 한미일 안보 협력하지 않겠다는 삼보를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사실은 주권의 일부를 양보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코로나 사태 시에 중국인 입국도 제대로 금지하지 못하고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자 모든 고위 관료들이 나가서 환대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오로지 시진핑 주석의 방한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월 26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해서 중국 공산당의 창건 100주년을 축하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한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라도 얻었으면 좋겠는데 뭘 얻었습니까? 여전히 중국은 고압적입니다. 4대 외교를 하는 조선 정부를 대하듯이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 해소에는 전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을 이간시킬까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 통화한 내용을 중국 언론 대서특필해서 미국에게 알렸습니다. 현 정부 인사들은 한말의 4대 부들과 같이 교묘한 책략으로 자주 균형 외교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인 한국 외교는 표류하고 있다. 그래서 연작처당. 나라가 이렇게 위태롭게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교적 통찰 역량을 자랑하는 제비나 참새와 같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참을 수 없는 현 정부 인사들의 가벼움, 자기 도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국가안보를 대상으로 개인적 지적 역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유튜브에서 제갈공명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 자신이 제갈공명임을 자랑하는 데 바쁩니다. 제가 앞에서 국제체제 수준, 국가 수준, 개인 수준 세 가지 분석 수준을 말했습니다만 가장 적합하지 않는 개인적 수준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분석을 하면서 그 지도자들 간의 수싸움으로 외교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대상으로 바둑을 두고 있는 거죠.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북핵에 대해서는 배짱이 안 봅니다. 지금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전술 핵무기까지 개발을 하고 핵무력을 증강해서 남북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말하는데도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떠는 배짱이처럼 심각한 안보 위기가 왔을 때 전전긍긍하게 되겠지. 그러면서 균형 외교라는 단어가 주는 짜릿한 그 의미, 즉 작은 국가가 큰 두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청와대에 가만히 앉아서 워싱턴과 북경을 요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환상에 빠져 있는 거죠. 결국 국민들께서 현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정부를 비판하고 수정을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우파 인사들께서는 바이든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에서 벗어나서 미국을 존중하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균형 외교에 대해서는 연작처당과 같은 불안한 외교라는 점을 인식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비판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현 정부 4년 동안에 국정 전반, 특히 외교 안보 부분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연작처당도 이보다 더한 연작처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